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제가 잡아드릴게요. 카메라 잡아드릴게요. 탑승 완료. 좀 생각보다. 저는 포크레인을 처음 타봐요. 와, 포크레인도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거는 제 차는 옵션이 풀로 들어가 있는 차라 어라운드 뷰로. 저 위에서 보는 거 맞죠? 네. 이거는 위에서 보는 어라운드 뷰고 네. 후방에서 앞 전방을 바라보는 어라운드 뷰. 근데 포크레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맥이 없으면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인맥이 없으면은 솔직히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격증만 따면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절대 큰 오산이십니다. 자격증만 있어도 그냥 일하기는 좀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부기사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부기사에서 기사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부기사에서 기사까지 되는 데까지는 한 6개월? 그냥 단순 작업만 할 때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부기사들은 열정페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엄청 심하죠. 그거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아, 정해진 게 없어요? 네, 정해진 룰은 따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최저시급이네 뭐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따지기는 하는데, 네. 물론 안 좋은 잔재긴 한데 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와,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차가? 예. 이제 평지에서 한 35km에서 40km 정도 나옵니다. 아, 최대가 35밖에 안 돼요? 네, 35에서 40km 정도. 보통 포크레인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포크레인이랑 지게차, 로더, 타워크레인 다른 것들도 많이 알아보잖아요. 지게차나 로더나 뭐 이런 거는 네. 좀 단순 작업이고 페이가 조금 이제 저희보다는 약해요. 굴삭기가요. 네. 뭐 지게차나 로더, 타워크레인에 비해서 네. 확실히 뭐 받는 단가가 더 비싸다 그런 건가요? 급여적으로는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받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취업률이 높다 그래야 되나? 네. 기술을 습득했을 때, 어차피 모든 장비는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조금씩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네. 보통 1년에서 3년은 해야만이 네.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해야. 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해서 받을 수 있는 페이가 시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크레인이 좀 더 높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했을 때 취업할 수 있는 시장이 포크레인이 좀 더 많다라는 거죠.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이 안 되면은 일단 취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일 잡기 힘들죠. 예.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지게차나 로더 같은 경우에도 뭐 로더는 진짜 그 큰 공장, 뭐 골재 공장이나 뭐 진짜 뭐 모래 이렇게 만드는 공장, 레미콘 회사 네. 이런 데 아니면 취업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지만, 지게차 같은 경우에 기사 생활을 해서 저희보다는 단가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포크레인 기사가 처음에는 부기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사수죠, 옆에서. 네, 부사수를 하다가 기사를 하다가 차주가 되는 건가요? 그쵸. 그게 FM 정석이고요. 네. 조금 다른 케이스들은 이제 직접 자기가 장비를 사서, 네. 물론 뭐 현장에 뭐 백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좀 여건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장비를 사서 바로 실전 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기사들은 급여를 얼마나 받아요? 기사들은 그러니까 내 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내 차가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최고 단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극상위 1%는 한 500. 그러니까 한 달에 500 월급으로? 네, 월급으로. 450에서 일당으로는 얼마 500. 정도죠? 일당으로는 25만원에서 28만원. 25에서 28만 원. 네. 그게 8시부터 5시까지 일한 거죠.
그쵸, 8시부터 5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네. 8시부터 5시라고는 하는데 네. 아침에 출근 시간을 따지면은 네. 저희가 보통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한 6시, 5시 반에서 6시 정도 돼요. 네. 그럼 그 시간에 나와서 출근해서 장비 끌고 현장 가서 준비하고 이제 아침 먹고 일 시작하는 게 8시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시간은 네. 한 12시간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루에. 근데 돈이 없는데 차를 어떻게 사요? 보통 이게 할부로 많이 사죠. 그쵸, 거의 100% 할부죠. 몇 개월 할부를 하고 한 달에 얼마씩 정도 돼요? 보통 할부는 뭐 신용에 따라 틀리긴 한데 네. 뭐 5년에서 6년 할부까지 뭐 무난하게 대부분 나와요. 왜냐면 이건 담보로 이게 할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억 3천, 1억 4천 정도라는 돈을 할부로 끊었을 때 한 달에 한 300 정도? 5년, 300만 원씩? 네, 5년 할부 끊었을 때. 기사 때는 한 달에 많이 벌면 4, 500 정도 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차주가 됐어요. 얼마나 버나요? 차주가 됐을 때 기사가 버는 거에 1.5배에서 1.5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 순수익으로? 그러니까 기사 맥시멈을 받을 때 네. 내가 한 달에 350에서 400을 받았다 치면은 네. 그에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했을 때 저희가 하루에 단가가 이게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의 단가는 60만 원이에요. 네. 하루 기준인데 그게 이제 네. 4시간 단위로 저희가 이제 4시간 단위로 0.5, 1.0 이렇게 나눠요. 아, 여기서 반대가리라 그러죠? 네, 그쵸. 반대가리라 그러죠. 네. 반대가리를 반나절을 했을 때는 47만 원, 70%. 네. 70% 그러니까 그 건설기계 저희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70%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차주가 된다고 막상 잘 버는 것도 아니다. 일이 없는데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잘 버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차가 최고 많이 받는 금액과 최저로 받는 금액의 중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하루에 이제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20일을 해야 저희가 거의 좀 흔히 이제 먹고 살만하다 네. 정도의 단가가 나오는데 요즘같이 불경기에 일이 없는 철에는 진짜 뭐 20일도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거래처도 기본적으로 좀 확보해 놓은 그 대형 건설사라든가 토목회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예,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네. 때문에 그 인프라를 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네. 개인 사업이니까 경쟁이잖아요, 서로. 네. 근데 관리를 잘못하면 또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잘 유지를 하면은 한 달에 그래도 20일 정도에서 25일까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같은 차를 모는데도 기사에 따라서 일당이 다른가요? 아니요, 일당은 다 똑같아요. 일당은 다 똑같은데 물론 그 이 앞에 지금 담아져 있는 버킷이라고 하는데 이 버킷에 달리는 버킷이 저 숟가락이죠, 숟가락. 숟가락이 얘기했나? 삽. 폭스. 그쵸, 삽이라고도 그 바가지라고 하죠, 바가지라고도. 버킷입니다. 네. 네. 이 버킷인데 이 버킷의 앞에 달 수 있는 게 좀 무궁무진해요. 이 포크레인이라는 기종은 앞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는 금액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60만 원 얘기한 거는 버킷 기준. 버킷 기준으로 하루에 60만 원이고 뭐 지금 얘기했던 땅을 뚫는 기계, 깨는 기계를 네. 달았을 때 10만 원은 브레이커라 그러는데 그거를 1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앞세기라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할 때 그 건물 부세는 거 예,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집게로 이렇게 부시는 그런 앞세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원. 아, 근데 저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네. 건설 현장은 겨울엔 일이 없잖아요. 그쵸. 대형 이런 토목 현장 아니고서는 네. 저희 같은 서울은 특히 더 심해요. 지방보다 더 그리고 또 심해요. 비 오면 일 못 하고. 그쵸. 비 와도 일 못. 그럼 겨울에는 보통 뭐 하세요, 기사님들이? 겨울에요? 겨울에 놀아요. 아, 그냥 그냥 놀아요. 보내시는 건설업종이라는 게 경기를 되게 많이 타잖아요. 많이 타죠. 요즘 이 건설 경기 어떤가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건설 경기가 지금 한 5년 10년? 5년 10년 만에 진짜 최악의 최악까지 떨어졌어요. 최악의 최악까지 떨어졌고
정말 이제 앞전에 정부나 뭐 이런 건설사들이 해놨던 공사들이 이제 끝나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던 시절에 나왔던 장비들이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 놀아요. 그 서울보다도 네. 지방 쪽이 그러니까 이런 뭐 경기도라든가 그 외에 이제 지방 도시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관공서 일이 많아요. 뭐 상하수도라든가 네. 아니면은 도로 정비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이 시내에 그 미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녹물 나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노후관 교체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수도권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낫기는 한데 지방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어렵죠. 혹시 포크레인 기사 하시는 분들이 일이 없어서 다른 일을 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지방에는 네. 그러니까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이런 가까운 수도권에는 없고 지방 저기 이제 경기도 좀 이제 시골 네. 나 아예 이제 지방 쪽은 농사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네. 포크레인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시골이 부여인데 충남 부여인데 그쪽에만 가도 그쪽에 계신 선후배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네. 뭐 요즘 같은 때 전화하면은 일 안 하고 막 뭐 농약 주고 있다 그러고 뭐 트랙터 끌고 밭갈러 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 데가 많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도 가끔 아주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미끄러져서. 많이 다칠 것 같아요. 끝. 됐어요. 자르면 돼요.